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하 직원의 동기부여를 하면서 업무 성과를 높이는 능력 있는 리더의 동기부여 요령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가 있는 직장인 분들은 아마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하면 의욕을 더 주게 될 것이냐, 의욕을 꺾일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건데요. 우리가 언제 의욕이 딱 꺾였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기억이 딱 나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명령조로 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힘과 지위의 우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도 작용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조로 해야지 빠르게 일 처리가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팀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보고서 정리해둬. 내달까지 매상을 2배로 올리도록 각자 1인당 2개씩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세요. 기업에선 대체로 상급자가 업무 지시를 하면 지시받은 실무자는 지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상급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명령에 의해 부하가 움직이고 일이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치 자기에게 처음부터 남보다 우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지시를 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통하는 조직이 많지가 않죠. 심지어 군대에서조차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애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명령조로 업무를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부하 직원들은 기분이 상해서 반발심이 생기거나 주눅이 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하 직원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보다는 업무 의욕과 사기가 꺾이게 됩니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변명거리를 먼저 찾게 되겠죠. 이렇게 강압적인 명령 앞에서는 누구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변명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대신 활용할 수 있는 화법으로 부탁, 의뢰, 제안, 유도 등 4가지의 완곡하게 하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내세요와 같은 명령하는 말 대신에 내일까지 이 일 좀 끝내줄래요? 라고 하는 의뢰 화법이 되는 거죠. 또는 내일까지 이 일을 먼저 끝내주면 어떨까? 라고 하는 제안하는 표현법,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 이 일을 끝내봐요 라고 하면 유도 화법이 되죠. 간단한 문장이나 완곡 화법으로 설명하자니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요, 상대방의 의욕을 꺾지 않고 오히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외에도 부하 직원의 업무 동기를 높여주는 화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업무 동기를 높여주는 대화 방법, 첫 번째, 구체적으로 말할 것.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명령조의 대화 습관을 고치려고 완곡하게 말하다 보면 말의 핵심을 흐리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남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손님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표현은요, 팀원들이 흘려듣기 딱 좋은 화법이죠. 완곡한 표현을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일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님이 부르면 즉시 눈을 마주치면서 빨리 응대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고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부드럽게 하면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간섭과 비판을 구분할 것.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싶어하는 나만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침범받게 될 때 불안하거나 불쾌해하죠. 하물며 업무상 상사가 자신만의 영역까지 침범하며 지나치게 간섭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라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등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죠. 적절한 비판, 적절한 조언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격려하고 일할 의욕을 불어넣어서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간섭이나 비판보다는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지시를 하시면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좀 올려줘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업무가 기획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면 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검색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를 올려. 그렇게 하고 그 보고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획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면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보고서를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쓴 내용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하는 척만 하는 게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가능성을 먼저 제시해서 업무 욕구를 높여줄 것. 명령 대신 상대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새로운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코치형 대화법을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치형 상사는요, 직원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는 데 능하죠. 여러분도 부하 직원의 장점과 해당 업무를 매칭시켜서 구체적으로 업무 성공 가능성을 격려하면 직원 스스로 아이디어를 찾는 등 업무 욕구를 높여나갈 수 있을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말을 억지로 잡아 끌면 사람이 훨씬 더 지치는 법이에요. 말 앞에 근사한 당근을 보여주면 말은 스스로 신나서 달리게 될 겁니다. 명령보다는 의욕을 자극하는 말하는 방식을 잘 활용해서 팀원의 업무 능력도 높이고 팀 성과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